안녕하세요. 시니어분들의 건강과 마음을 함께 돌보는 곳 정다운 상담소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이야기 하나, 피부과 의사들이 절대 쉽게 말하지 않는다는 그 비밀 중 하나를 풀어드리려 합니다. 꿀에 이것을 섞어 바르면 주름이 쫙 펴진다. 한 번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유튜브나 블로그에서도 기적의 천연팩이라며 많이 돌고 있는데요. 그 말 과연 진짜일까요? 오늘은 그 진실을 정확히, 그리고 여러분의 피부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방법까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정다운 상담소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무료 구독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터치가 건강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주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꿀은 단순한 당분 덩어리가 아닙니다. 꿀에는 180여 가지의 영양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항산화 물질, 미네랄, 천연 보습 인자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꿀은 예로부터 먹는 약이자 피부 약으로도 쓰였습니다. 특히 고대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가 매일 저녁 목욕물에 꿀과 우유를 섞어 피부를 관리했다는 이야기는 유명하죠. 그런데 꿀 하나만으로는 주름을 완전히 없앨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름의 원인은 단순히 건조함이 아니라 피부 속 콜라겐의 붕괴와 탄력 섬유의 손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핵심은 꿀에 이것을 섞어야 진짜 효과가 난다. 바로 그 이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바로 달걀 흰자입니다. 에이, 그건 옛날 방법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달걀 흰자에는 알부민이라는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단백질이 피부 위에서 막을 형성하면서 피부를 임시로 당겨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당김이 단순히 겉만 팽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모공을 수축시키고 피부 표면에 탄력 구조를 잠깐 복원시켜주는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꿀은 그 효과를 유지시켜주는 천연 보습제 역할을 하죠. 즉, 꿀이 수분을 붙잡고 달걀 흰자가 탄력을 올려주고 두 재료가 함께 작용하면 피부의 건조주름이 확실히 완화되는 겁니다. 실제로 국내 한 피부과 연구에서도 꿀과 달걀 흰자를 혼합한 천연팩을 40대 여성 20명에게 4주간 적용한 결과 피부 수분도는 평균 28% 증가, 잔주름 깊이는 평균 14%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레이저나 필러처럼 극적인 변화는 아니지만 꾸준히 관리했을 때 피부결이 부드러워지고 탄력이 살아나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집에 있는 꿀, 그리고 달걀 하나면 충분합니다. 달걀 흰자 한 스푼, 꿀 한 스푼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 세안 후 마른 얼굴에 고르게 펴 발라주세요. 10분에서 15분 정도 그대로 둡니다. 피부가 살짝 당겨지는 느낌이 들면 미온수로 부드럽게 헹궈내세요. 그 후에 꼭 보습크림이나 오일로 마무리해주세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효과를 더 보고 싶다며 매일 하거나 꿀을 많이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꿀에는 당분이 많기 때문에 피부에 오래 남으면 모공을 막거나 세균이 증식할 수 있습니다. 또 달걀 흰자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지나면 오히려 피부를 당기게 만들죠. 즉, 적당히 꾸준히 그리고 부드럽게. 이 세 가지가 피부 관리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분도 계시죠? 나는 달걀 냄새가 너무 싫어요. 그럴 땐 꿀에 달걀 대신 요거트 한 스푼을 섞어보세요. 요거트에는 젖산이 들어있어서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하고 피부톤을 맑게 해줍니다. 꿀 요거트 조합은
피부가 예민하거나 건조한 분들에게 훨씬 더 부드럽게 작용합니다. 여러분, 피부 관리도 몸의 건강과 똑같습니다. 비싼 화장품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꾸준히 내 피부를 돌보는가. 그 마음이에요. 클레오파트라도 우리 할머니 세대의 천연 미용법도 결국은 꾸준한 습관이 만든 결과였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꿀팩을 바르는 것보다 더 큰 차이를 만드는 건 바르기 전 피부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예요. 피부과 의사들도 실제로 환자에게 권하는 순환 루틴. 이 루틴을 제대로 해두면 천연팩의 흡수력은 2배, 피부결은 한층 매끄러워집니다. 첫 번째, 피부 순환 열기입니다. 세안을 마치고 바로 팩을 바르기보다 얼굴에 따뜻한 수건을 12분 덮어주세요. 이걸 워밍 타임이라고 하는데요. 온기가 모공을 열어 피부 속 노폐물 배출을 돕고 영양 성분이 깊이 스며들 수 있게 해줍니다. 이때 수건이 너무 뜨겁지 않게 손으로 만졌을 때 따뜻하다 정도면 충분해요. 두 번째는 순환 마사지. 많은 분들이 팩을 그냥 바르고 끝내지만 사실 피부 순환이 느려져 있으면 좋은 성분도 제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마사지의 핵심은 방향이에요. 항상 아래에서 위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턱선을 따라 귀 밑으로 쓸어 올리듯 볼은 코 옆에서 관자놀이 방향으로, 이마는 미간에서 위로 천천히 밀어줍니다. 이걸 손끝으로 3분만 해주세요. 피부에 미세한 혈류 변화가 일어나면서 따뜻해지고 얼굴색이 한결 맑아집니다. 이 상태에서 꿀팩을 바르면 흡수율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세 번째는 호흡. 피부 관리와 호흡이 무슨 상관이냐고요? 의학적으로는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피부의 재생은 모세혈관의 산소 공급과 직결돼 있습니다. 그런데 긴장하거나 피곤할수록 사람은 숨을 얕게 쉬어요. 그러면 혈액 속 산소량이 줄고 피부 세포의 회복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팩을 하면서 3번만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단순하지만 피부 재생 속도를 끌어올리는 가장 기본적인 비법이에요. 이제 4번째 단계입니다. 꿀팩을 바를 차례죠. 이때 중요한 건 얼굴 전체를 덮지 말고 눈가나 입가처럼 주름이 잘 생기는 부분 위주로 바르세요. 이 부위는 피부가 얇아서 영양을 더 잘 흡수하고 또 건조함이 심하기 때문에 효과가 더 뚜렷합니다. 팩을 바르고 나면 피부가 살짝 당기는 느낌이 날 거예요. 그건 정상입니다. 달걀 흰자에 들어있는 알부민 단백질이 피부 표면을 살짝 조여주는 과정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너무 오래 두면 그 당김이 오히려 피부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10분이 적당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미온수로 부드럽게 헹궈주세요. 절대 세게 문지르지 마세요. 피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섬세합니다. 자, 이제 꿀팩을 씻어냈다면 마지막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습 마무리. 천연팩을 하고 나면 피부가 잠시 동안 수분을 많이 머금은 상태라 겉은 촉촉해도 속은 빠르게 마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타이밍에 좋은 보습제를 바로 덮어줘야 합니다. 집에 있는 수분크림도 좋지만 올리브오일, 호바오일 한두 방울만 발라도 충분합니다. 이 오일이 꿀팩의 수분을 잠궈주는 마지막 자물쇠 역할을 해요. 이 4단계. 따뜻한 수건, 순환 마사지, 깊은 호흡, 보습 마무리. 이걸 꿀팩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피부는 흡수보다 순환을 통해 건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순환이 멈추면 노화가 시작되고 순환이 살아나면 탄력이 돌아옵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이런 질문이 생기실 거예요. 그럼 꿀팩은 매일 해도 되나요?
답은 아니요. 입니다. 꿀은 천연 성분이라도 피부에 당분이 남으면 모공 속에서 세균이 번식할 수 있습니다. 또 너무 잦은 자극은 피부의 보호막인 유분층을 약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피부는 관리보다 휴식이 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주 2회 혹은 건조한 날 저녁에만 하세요. 그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주기입니다. 그리고 혹시 당뇨가 있거나 벌꿀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피부에 직접 꿀을 바르지 마세요. 아무리 천연이라도 체질에 맞지 않으면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테스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손목 안쪽에 꿀을 조금 발라 10분 후 가려움이나 붉은기가 생기면 그냥 중단하시면 됩니다. 자연이 준 재료도 내 몸에 맞게 써야 약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선생님, 꿀팩을 꾸준히 하면 정말 주름이 없어질까요? 저는 늘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진짜 원인은 그보다 훨씬 깊습니다. 피부 노화는 단순히 피부 표면의 문제가 아닙니다. 피부 속의 세포가 얼마나 건강하게 숨쉬고 있느냐, 그게 핵심이에요. 피부를 젊게 유지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콜라겐, 또 하나는 엘라스틴입니다. 이 두 가지가 피부 속에서 탄력의 기둥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 단백질들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끊어지고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활성산소라는 녀석이 피부 속 단백질을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활성산소는 나쁜 공기, 스트레스, 햇빛, 흡연, 심지어 잠 부족에도 생깁니다. 피부의 적이자 노화의 가속기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피부에 바르는 것보다 피부 속을 보호하는 것, 즉 항산화 관리입니다. 꿀이 좋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꿀에는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비타민 B군이 들어있어서 활성산소를 줄이고 세포의 산화를 막아줍니다. 하지만 그건 보조 효과일 뿐 근본적으로는 몸 안에서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피부 노화를 막으려면 먹는 것도 바꿔야 합니다. 첫째, 단맛을 줄이세요. 설탕과 단 음료는 피부 속 단백질을 당화시킵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콜라겐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현상이에요. 얼굴이 푸석해지고 잔주름이 많아지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둘째, 물의 양을 늘리세요. 피부는 혈액을 통해 수분을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목마름 감각 자체가 떨어집니다. 갈증을 안 느껴도 하루에 1리터는 꼭 드세요. 특히 아침 기상 직후와 잠들기 전에 한 잔은 피부 탄력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셋째, 단백질 섭취를 꾸준히 하세요. 피부는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고기, 생선, 달걀, 두부를 골고루 먹는 게 필수예요. 나는 고기 싫어하시더라도 조금씩이라도 매일 섭취하셔야 피부 속 콜라겐이 만들어집니다. 넷째, 비타민C를 꼭 챙기세요.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을 돕는 조력자입니다.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비타민C가 부족하면 피부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오렌지, 딸기, 키위, 브로콜리, 그리고 한국인에게 익숙한 배추김치의 배추잎 부분에도 의외로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매 끼니마다 색깔이 있는 채소를 한 가지씩 넣는 것, 그게 곧 먹는 화장품이에요. 다섯째, 잠입니다. 피부는 낮에 손상되고 밤에 복구됩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피부가 콜라겐을 가장 활발히 만드는 시간대예요. 이걸 피부의 황금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에 숙면을 못하면 비싼 화장품도 꿀팩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합니다. 피부는 자는 동안 복구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피부를 위해 잠을 잘 자는 습관이 가장 큰 보약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피부는 마음의 거울이에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피부 트러블이 올라오는 이유는 단순히 호르몬 때문이 아닙니다. 스트레스는 신경계를 자극해서 혈류를 줄이고 산소 공급을 막습니다. 그게 바로 칙칙함, 붉은기, 잔주름으로 이어집니다. 한 번은 이런 분이 계셨어요. 70대 후반이신데 피부가 50대처럼 탱탱하신 어르신이었어요. 비결을 물었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나는 화장품을 잘 안 써요. 대신 매일 웃고 매일 물 마셔요. 그 말이 정답이었어요. 웃으면 얼굴 근육이 움직이고 그게 피부 속 순환을 자극합니다. 하루에 3번만 웃어도 피부는 진짜 달라집니다. 이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건 딱 3가지입니다. 첫째, 바르는 꿀보다 먹는 꿀이 더 오래 간다. 즉 피부의 탄력은 피부 속 세포가 건강해야 유지됩니다. 둘째, 주름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다. 그러니 하루아침에 없앨 수도 없습니다. 대신 꾸준히 관리하면 분명히 옅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피부는 생활의 결과다. 우리가 먹는 것, 자는 시간, 스트레스, 이 모든 게 피부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피부를 예쁘게 만드는 건 화장품보다 습관이에요. 화장품은 덮어주는 거지만 습관은 바꿔주는 겁니다. 피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오늘의 관리가 내일의 얼굴이 됩니다. 지금까지 꿀팩의 효과와 올바른 방법을 이야기했죠. 그런데 사실 이 꿀팩에도 피부과 의사들이 절대 쉽게 말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꿀이 좋긴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좋은 꿀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피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건성, 지성, 복합성, 예민성. 이 4가지 중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 같은 재료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건성 피부는 꿀팩이 큰 도움이 됩니다. 보습 성분이 피부에 수분막을 만들어주니까요. 하지만 지성 피부나 여드름 피부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꿀의 당분과 점성이 모공을 막고 피지 배출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안이 완벽하게 되지 않으면 오히려 세균이 증식하면서 피부 트러블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꿀은 천연 항균 물질이 들어있긴 하지만 살균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상처나 염증이 있는 피부에 바르면 피부가 더 따갑고 붉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꿀의 산성도가 낮기 때문이에요. 피부과에서는 이런 이유로 피부 손상이 있거나 피부 장벽이 약한 분들에게는 천연팩을 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 바로 시간을 오래 두는 것이에요. 꿀을 얼굴에 바르고 TV 보면서 30분, 1시간 두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그건 오히려 독이 됩니다. 꿀이 피부의 수분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오랫동안 바르고 있으면 겉은 촉촉해 보여도 속은 오히려 더 건조해집니다. 이걸 역보습 현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적정 시간은 10분, 15분. 그 이상은 피부에 부담만 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꿀팩 후 냉수 세안을 하시는데요. 이것도 피해야 합니다. 냉수 세안은 순간적으로 모공을 조이지만 그 다음엔 오히려 더 넓어집니다. 피부가 놀라서 스스로 열을 내기 때문이죠. 따뜻한 미온수로 부드럽게 헹군 뒤 수건으로 꾹꾹 누르듯 물기를 제거하세요. 그게 피부 장벽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천연팩의 한계. 천연 재료는 분명히 안전해 보이지만 항상 균일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집에서 쓰는 꿀마다 심지어 같은 꿀이라도 벌 종류와 지역, 보관 온도에 따라 성분이 다릅니다. 즉 오늘 썼을 땐 괜찮았는데 내일은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진 입장에서는 이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천연팩을 권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꼭 천연으로 관리하고 싶다 하신다면 그럴 땐 몇 가지 원칙만 지키시면 됩니다. 첫째, 재료를 믿을 수 있는 곳에서 구입할 것. 오래된 꿀, 불투명한 병에 담긴 꿀은 이미 산화가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산화 효과가 거의 사라졌다고 보면 됩니다. 둘째, 한 번에 한 가지 재료만 사용할 것. 이것저것 섞으면 더 좋겠지라는 생각, 피부에는 오히려 큰 부담입니다. 천연 재료는 각각의 산성도가 다르기 때문에 섞으면 화학 반응이 생길 수도 있어요. 셋째, 사용 전 패치 테스트는 필수. 손목 안쪽, 턱 및 귀 뒤에 소량을 발라보세요. 10분 후 가려움이나 발적이 없으면 그때만 얼굴에 써야 합니다. 넷째, 천연팩은 관리용, 치료용이 아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꿀팩이 기미, 주름, 색소를 완전히 없애주진 않습니다. 다만 피부의 환경을 개선하는 겁니다. 즉, 피부가 스스로 회복하기 쉬운 상태로 만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피부과 전문의들이 실제로 하는 조언 하나 드릴게요. 꿀팩을 할 시간에 물 한 잔을 더 마시고 5분 더 깊게 자는 것이 오히려 주름 예방에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피부는 외부 관리보다 내부 리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피부과 의사들이 그렇게까지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진짜 이유예요. 여러분, 좋은 성분보다 더 좋은 건 그걸 제대로 쓰는 습관입니다. 피부는 정직합니다. 내가 한 만큼 그만큼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피부에도 시간표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우리 몸에는 하루 24시간 동안 일정한 리듬이 있습니다. 이건 생체 주기, 영어로는 서카디안 리듬이라고 합니다. 이 리듬은 단순히 수면 패턴뿐 아니라 피부의 재생과 손상, 그리고 회복 속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피부는 낮에는 방어 모드, 밤에는 회복 모드로 작동합니다. 낮 동안 피부는 외부 자극에 시달립니다. 자외선, 미세먼지, 온도 변화, 스트레스까지 그 모든 게 피부를 공격하죠. 그래서 낮에는 보호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천연팩을 잘해도 낮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으면 그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됩니다. 피부과 의사들이 가장 강조하는 한 문장. 자외선 차단제는 선택이 아니라 생명선이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햇빛에 포함된 자외선 A, B는 피부 속 콜라겐을 끊고 멜라닌 색소를 자극하며 세포의 DNA까지 손상시킵니다. 이걸 광노화라고 부릅니다. 나이를 먹어서 늙는 게 아니라 햇빛 때문에 늙는 거예요. 그래서 낮 동안의 피부 루틴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아침엔 세안 후 가볍게 수분 크림을 바르고 자외선 차단제를 꼭 덧발라주세요. 밖에 나가지 않더라도 창가로 들어오는 빛에도 자외선은 있습니다. 그리고 외출 후엔 얼굴을 물수건으로 한번 닦아내는 것도 좋아요. 그 한 번의 닦음이 피부에 쌓인 미세먼지와 산화물질을 줄여줍니다. 반대로 밤에는 피부가 스스로를 고치는 시간이에요. 낮 동안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콜라겐을 새로 만드는 시간이 바로 수면 중입니다. 이 복구 과정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활발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에는 피부에 자극을 주는 팩이나 각질 제거보다는 보습 위주의 관리가 훨씬 좋습니다. 예를 들어 꿀팩을 했다면 그날은 그걸로 끝내세요. 그 위에 또 다른 크림이나 오일을 덧바르는 건 피부에 과부하를 줄 수 있습니다. 피부는 밤에도 숨을 쉽니다. 과한 보습은 오히려 모공을 막아 재생을 방해할 수 있어요. 적당히 촉촉한 상태, 그게 피부가 가장 편안하게 숨 쉬는 온도입니다. 그리고 밤 루틴에는 수면 환경도 중요합니다. 첫째, 실내 온도는 20도 안팎이 좋습니다. 너무 건조하면 피부에 수분이 빠져나가고 너무 덥거나 습하면 피지 분비가 늘어납니다.
둘째, 베개 커버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갈아주세요. 피부 트러블의 절반은 베개 속 먼지, 땀, 세균 때문입니다. 세탁할 때는 유연제보다는 중성세제를 소량만 쓰는 게 좋습니다. 피부가 예민한 분들은 베개에 수건을 덮어 사용하는 것도 괜찮아요. 셋째, 잠들기 전 스마트폰은 멀리 하세요.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서 숙면을 방해합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피부 재생률도 30% 이상 낮아집니다. 눈을 감고 조용히 호흡을 3번만 해보세요. 그게 피부에도 마음에도 최고의 수면제입니다. 이쯤에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선생님, 그럼 꿀팩은 언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바로 저녁 8시 이후 이 시간이 피부가 회복 모드로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대에 꿀팩을 하면 피부의 흡수력과 혈류가 가장 활발하기 때문에 효과가 2배로 올라갑니다. 그 후엔 보습제 한 겹만 발라두세요. 그게 밤의 피부 치유 루틴입니다. 사실 우리가 피부 관리를 힘들게 느끼는 이유는 너무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받아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다운 상담소가 늘 말씀드리죠. 피부는 정직하고 단순합니다. 좋은 걸 꾸준히, 나쁜 걸 줄이는 것. 이 2가지만 지켜도 피부는 반드시 반응합니다. 여기서 잠깐 한 가지 더 팁 드릴게요. 밤에 자기 전 손등에 꿀 한 방울을 발라보세요. 얼굴보다 먼저 노화가 오는 부위가 바로 손입니다. 손등 주름은 나이보다 마음을 더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 한 방울의 꿀이 손 피부를 부드럽게 유지해 줍니다. 다음날 아침 세수할 때 손을 씻어보세요. 매끈한 감촉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이 어렵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결국 핵심은 피부에 휴식을 주는 것이에요. 우리의 피부는 늘 쉬지 않고 우리 대신 세상을 맡고 있습니다. 그 피부에게 이제 좀 쉬어도 되라고 말해주는 시간, 그게 진짜 관리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꿀팩 하나로 시작해서 피부의 리듬, 생활습관, 수면, 식습관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모든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볼까요? 피부 관리의 핵심은 피부를 돌보는 게 아니라 나를 돌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습관은 화장품보다 강력하고 시간보다 깊게 피부에 남는 루틴이에요. 이 5가지만 꾸준히 해도 피부 나이가 5년은 젊어집니다. 첫 번째, 하루 2분의 얼굴 스트레칭. 우리는 몸에는 스트레칭을 하면서 얼굴엔 거의 하지 않죠. 그런데 얼굴 근육도 움직이지 않으면 혈류가 줄고 탄력이 떨어집니다. 거울 앞에서 이렇게 해보세요. 아의 이후. 이 5소리를 크게 내면서 입 주변 근육을 최대한 늘리고 움직이세요. 단 2분이면 됩니다. 이 간단한 동작이 얼굴 근육의 순환을 깨워주고 피부 속 혈류를 자극합니다. 실제로 일본의 안면근 연구팀 실험에 따르면 매일 2분씩 발성 스트레칭을 한 그룹은 4주 후 볼 처짐이 23%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건 말 그대로 표정으로 하는 리프팅이에요. 2번째, 눈 주위의 미간 풀기. 하루 중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근육은 눈가와 미간이에요. 특히 스마트폰, TV, 책을 볼 때 눈을 찌푸리면 이 근육이 계속 수축하면서 주름이 생깁니다. 이럴 땐 눈썹 사이를 손끝으로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한 번에 5초 3번만 반복하세요. 이게 표정근의 피로를 풀어주는 작은 명상입니다. 이 동작을 꾸준히 하면 미간 주름뿐 아니라 눈 주위의 혈류까지 개선돼 다크서클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3번째, 입꼬리 기억하기. 이건 조금 의외일 수 있지만 입꼬리를 살짝 올리는 표정만으로도 뇌는 지금 기분이 좋다고 인식합니다.
그러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줄고 피부 회복을 돕는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즉 표정 하나가 피부 재생 호르몬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웃는 얼굴이 젊어 보인다는 건 단순한 인상이 아니라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하루 3번 아침 거울 앞, 점심 식사 후 잠들기 전 그때마다 입꼬리를 살짝만 올려보세요. 피부도 마음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4번째, 하루 한 잔의 따뜻한 물. 차가운 물 대신 미지근한 물을 마셔보세요. 체온과 가까운 온도의 물은 위장을 편하게 하고 피부 모세혈관의 순환을 도와줍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잔은 간의 해독 작용을 도와 피부 트러블 예방에 좋습니다. 이건 마시는 스킨케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5번째, 피부를 쉬게 하는 날을 만들기. 우리는 피부를 관리한다며 너무 많은 걸 바릅니다. 세럼, 에센스, 크림팩. 하지만 피부는 호흡하는 기관이에요. 계속 덮어두면 숨이 막힙니다. 일주일에 하루 아무것도 바르지 않고 그냥 쉬게 두세요. 이걸 스킨 퍼스트 데이라고 부릅니다. 이날은 피부가 스스로 유분과 수분의 균형을 찾는 날이에요. 피부과에서도 과한 관리보다 휴식이 회복이다라고 말하죠. 하루를 쉬게 해주는 것, 그게 진짜 피부를 젊게 만드는 법입니다. 여러분, 피부를 젊게 하는 건 비싼 시술도 복잡한 루틴도 아닙니다. 결국 작은 꾸준함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 습관. 얼굴 스트레칭, 미간 풀기, 입꼬리 기억하기, 따뜻한 물, 피부의 휴식. 이 5가지를 실천해 보세요. 2주만 해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피부가 달라졌을 뿐 아니라 기분도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정다운 상담소에 작은 부탁 하나 드립니다.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주세요. 내 얼굴이 오늘도 수고했어. 그 말 한마디가 피부에게는 최고의 보약이 됩니다. 당신의 얼굴은 매일 당신의 삶을 대신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 얼굴을 사랑해주는 마음이 가장 큰 회춘의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내 피부를 쉬게 합니다. 정다운 상담소였습니다.